이번 시간은 공정거래 CP등급 평가 고득점 획득을 위한 필자의 노하우, 8화 전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8화 전략의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시청하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계획화, 효율화, 데이터 수치화, 그래프, 도표와 4가지 전략을 소개하였고, 이어서 다섯 번째 전략부터 설명하겠다. 다섯 번째 전략 정형화, 포맷화이다. 이번 전략은 사실 CP등급 평가를 처음 경험하는 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타사의 여러 실적 보고서를 사전에 스터디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실적 보고서 내용의 형태를 초기부터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다. 고득점을 받기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구성으로 실적 보고서 내용의 틀을 잡아보면 각 세부 평가지표에 부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수치냐, 그래프, 문서 등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실적 보고서 제출 기한이 1달, 2달 남은 상황에서 실적 보고서를 처음 작성해보면 필요한 실적이 부족하고 글만 가지고 설명이 어려워 그래프를 작성하려는데, 필요한 수치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를 수집하려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시간도 없어 결국 대충 작성하게 된다. 당연히 좋은 평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활동 계획을 미리 수립한 후 실적 보고서 구성을 미리 계략적으로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포함시킬 그래프, 표의 초안 형태를 미리 정형화, 포맷화함으로써 필요한 데이터를 확실히 확보하고 반대로 누락을 피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누락의 대상은 재획득이 불가능한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경우 1년 동안 실적 보고서에 필요한 수치 데이터를 하나의 엑셀 파일에 모두 수집하는데, 각 시트에는 실적 보고서에 그대로 포함될 형태의 그래프, 도표 등이 만들어져 있다. 여섯 번째 전략 유연화, 커닝이다. 다른 회사를 몰래 뺏기자는 의미가 아니며 공식적으로 공개된 타사의 실적 보고서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의 CP등급 평가 관련 메뉴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회사의 실적 보고서가 게시되어 있으며 심지어 매년 새로운 실적 보고서가 계속 등록되고 있다. 또한 A등급 이상의 실적 보고서만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자료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우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충분히 도입할 만한 좋은 사례가 적지 않게 담겨 있다. 새로운 실적 보고서가 계속 새롭게 등록되고 있는 이유는 평가 참여 기업이 스스로 실적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0.4점의 가산점을 받기 때문이다. 해당 메뉴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가 CP등급 평가에 처음 참여할 때만 해도 참고할 만한 실적 보고서가 별로 없었으나 지금은 상당히 좋은 내용의 자료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 필자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타사의 실적 보고서를 본다. 특히 다른 산업 분야를 더 눈여겨보는데, 경험상 필자가 속한 산업 분야보다 다른 분야에서 더욱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필자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평균적으로 타 산업 분야보다 제약업계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듯하다. 일전에 필자가 모 제약회사의 ISO 37301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인증에 참관자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해당 기업의 관계자 말로는 과거 제약업계에 만연했던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이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좋은 사례를 참고하는 만큼 좋은 정보를 손쉽게 얻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일곱 번째 전략 약점 강화이다. 이번 전략은 기본적으로 CP등급 평가에 2번 이상 참여한 기업에 해당하는 전략이다. CP등급 평가 참여의 결과물로 받게 되는 채점표를 보면 평가 지표별 해당 회사의 점수, 포함되는 기업 규모의 평균 점수, 전체 평균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점수가 저조한 지표를 집중 보완하여 다음 등급 평가를 준비하자는 의미이다. 또한 채점표에는 개선 보완, 유지 강화 등의 표현으로 평가 지표별 약점과 강점 의견이 기재되어 있어 이 역시 약점 보완에 참고할 수 있다. 만약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실망에만 그치지 말고 약점을 보완해 다음 평가를 준비하도록 하자. 마지막 여덟 번째 전략, 상대화, 역지사지이다. 상대방, 즉 평가자의 입장에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것이다. CP등급 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고 평가 수탁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아니면 조정원에서 평가위원으로 고용한 외부평가위원이다. 조정원에서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지 않고 등급평가 참여기업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필자도 평가위원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약 18명의 평가위원이 있다. 이들의 특징을 도출해보면 평가위원의 가장 많은 직업군은 대학교의 조교수 및 연구원, 석박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등 관련 분야 과거 종사자 등이며 연령대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이들의 특성을 파악해야 고득점이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하냐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필자의 경험상 중요하다. 실제 필자가 현장평가에서 평가위원으로부터 겪은 다소 황당한 경험을 공유해보겠다. 필자가 속한 회사의 현장평가에서 모 평가위원이 여기 회사의 실적보고서는 글자가 너무 작아보기가 힘들고 디자인이 좀 세련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언급하였다. 필자는 너무나 황당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필자는 조정원에서 정하고 있는 텍스트 크기, 줄 간격, 여백 디자인 등의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평가에 함께 참석한 조정원 직원의 얼굴에도 당황한 표정이 선명했다. 필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평가자가 평가 기준도 모르고 평가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따지고 싶었으나 피평가자 입장에서 평가자와 언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최대한 차분하게 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을 하였고 혹시 다른 양식의 실적 보고서를 보셨으면 그 보고서가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더 이상 관련 대화는 없었다. 만약 이 상황에서 필자가 기분 나쁘다고 평가자와 언쟁을 벌였다면 평가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필자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평가위원들의 학업 정도, 연령대 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평가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프라이드가 강하고 평가 내용 외에 평가 규칙, 양식 등에는 관심이 크지 않으며 피평가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평가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 평가에 대응해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겠다. 실적 보고서에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종류, 간격, 크기 등을 조정하고 시각적으로 과하지 않은 좋은 디자인을 적용하는 정도는 고려할 만한 옵션으로 생각하자. 지금까지 CP 등급 평가에서 고득점, 등급을 받기 위한 8화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독자가 속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여건에 맞게 적절히 반영하길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CP 등급 평가의 실적 보고서에 이어 현장 평가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